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음향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이 흡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많이 놓고 뭐 실제 물건을 놓고 여러 가지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제가 말로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술적인 그 배경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 단계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리란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소리란 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과연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어떤 것인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은 흡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흡음이라는 것이 그냥 방음해야 되고 흡음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몇 가지로 좀 구분을 해야 하는데, 뭐 용어 자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방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막을 뭐 방패 같은 거. 그래서 소리를 막는 거. 그래서 방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데에서 나오는 소리들, 옆방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소리가 안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차폐음이라 그래요. 차폐하는 거. 차음. 그래서 소리를 끊어서 소리에 대한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공기라는 매체를 사용하니까 이제 공기의 이렇게 공기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게끔 제가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는데, 제가 일단은 손을 한번 대서 공기 직접적인 이 흐름을 한번 막아보겠어요. 이렇게 막아보는 거예요. 소리가 에너지는 전달이 되는데 이 소리에 비해서는 적어진 소리가 전달돼요. 이렇게 적어진 소리. 그러니까 실제 소리가 똑같은 소리는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벽에 의해서 공기의 진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소리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막았는데도 왜 소리가 들어갔느냐? 막았는데도, 마이크를 막아도 왜 소리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 공기라는 것이 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이 에너지의 운동이 직접적으로 마이크로는 안 가겠지만은 이게 이 밀리는 공기들에 의해서 이게 그 회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것 같은, 실제 이 소리가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 거고 공기의 진동이 자연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공기가 그 회절 작용이라는 거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막고 말을 해도 벽에 부딪혀서 나온 소리들, 그 벽에 부딪혔다 나온 에너지들이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흡음이건 방음이건 차음이건 뭐 확산이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동이라는 거예요. 진동. 소리도 기본적으로 진동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는 진동인데, 우리가 이제 방음을 열심히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뭐 사람 소리들은 그래도 줄어드는데, 트럭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버스가 지나가거나 그럴 경우에 그 우웅 하는 소리들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진동이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마이크를 놓고 이 마이크가 있는 책상을 쳐보겠습니다. 한번. 무슨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발생한 진동이 공기를 움직여서도 공기에 의한 소리가 딱 소리 나게 나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상이 움직여서 전달된 진동이 마이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흡음은 열심히 해서 방음 열심히 했는데 진동 때문에 진동이 넘어와서 울렸다라는 것은
이게 실제 공기를 통한 소리는 흡음을 했지만 이 벽과 벽 사이에 뭐 못으로 박았건 뭔가를 나무를 직접 댔건 간에 그래서 진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동이 넘어와서 진동이 다시 떨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그 안에 있던 공기들이 다시 떨리는 거예요. 같은 주파수 대역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설계를 해서 어떤 뭐 스튜디오건 어디를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제가 반드시 몇 번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이제 못 하나 툭 박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벽에다가 그냥 못을 박았거든요. 열심히 뭐 방음을 해서 흡음재를 놓고 뭐 에어갭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놨는데 그냥 못이 하나 이렇게 툭 들어가서 벽과 관통을 해버리니까 이 진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음이라는 것, 방음 공사를 할 때는 그래서 완벽하게 기존 벽과 이제 분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띄울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이 그 방진 패드 같은 방진 고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공기의 진동은 레이어를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도 많이 줄어요. 레이어가 많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에서 통과를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어떤 이제 반사도 있겠고 거기서 이제 소모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흡음재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그런 이 공기의 에너지들을 열로 바뀌어요. 마찰열들을 통해서 그 흡음재 안에서 이제 이 진동이 지나가면서 소멸을 하고 그것들을 열 에너지로 변화를 해서 멀리 못 가게. 그래서 그게 흡음, 그러니까 방음이 되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실제 흡음이 되게끔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게 아니면 통과를 못 하게. 그게 이제 흡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이제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것을 방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는 쪽을 생각하면 방음인 거고 이제 나가는 쪽을 생각하면 차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들어오는 것도 차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소리를 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흡음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넘어오는 소리, 이 공간에서 나가는 소리들을 이제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흡음인 거고. 그래서 이 그 흡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재료들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벽을 두껍게 하거나,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콘크리트 벽을 상당한 두께로 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공겨울 같은 데 가버리면. 그래서 뭐 정말 탱크가 지나간다고 해도 전달이 안 되게끔, 그래서 뭐 1m짜리 콘크리트 벽 이렇게 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동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공기도 물론 뭐 끊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 가정집이나 뭐 개인 작업실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흡음재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있는 이제 미국에는 그 이 흡음재가 그 청바지를, 그러니까 낡은 청바지, 폐 청바지를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한 3인치니까 10cm 정도 두께의 이렇게 유리솜 같이, 그러니까 딱 유리솜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리솜은 뭐 바람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친환경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일단 벽을 다 막았어요. 벽을. 그래서 일단은 바깥의 소리와 이 안에서 나가는 소리들이 줄게끔 대략 뭐 아마 30dB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완벽하게 통과하기는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줄였다라는 거. 밖에서 밤 1시에 제가 막 85dB SPL 이상으로 믹스를 해도 바깥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표시 안 날 정도. 동네에서 그냥 그 밤에 들리는 소음들과 비슷하게끔 그 정도만 해놔도 뭐 가정집에서 작업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는 진동이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지금 층간 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진동이거든요.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진동이니까 거리는 거. 물론 뭐 소리가 들릴 만큼이면 그건 정말
잘못 지어진 아파트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그 이제 방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게끔. 그래서 그걸로 일단 방음은 다 끝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에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음이랑 흡음과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건 공간 내에 이 어쿠스틱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하느냐예요. 그게 구조상 많은 방들이 직육면체의 모양을 가질 거예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그럼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요 빨간색 공, 검은색 공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종이 공을 구석에다 올려놓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 구석에서 우리가 삼면을 통해서 반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인다라는 거고,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미 공간 내에 가득 차 있는 공기들의 진동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직접 음의 간섭을 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옛날에 우리 지금도 물론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계란판 같은 거, 계란판의 역할도 실제로는 흡음보다는 그 얇아가지고 흡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흡음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쿠스틱 트리트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딴 데로 나가는데 이 딴 데로 나가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 계란판이니까 우리.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확산이라 그래요. 디퓨저. 그래서 그것을 들어온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그 발생한 곳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많이 나가게끔, 그래서 그 알갱이를 많이 흐트러 놓게끔, 그래서 그 흐트러진 알갱이들 가운데 이제 간섭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음은 나갔는데 벽에 부딪혀서 나올 때 이것이 시간차를 두고 나오게끔, 그래서 시차를 두고 나온 것들이 이제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파동에 서로 간섭과 소멸작용을 통해서 반사가 쪼개지게끔. 예. 쉽게 설명해 보면은 우리 그 연못이거나, 그러니까 연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돌벽들이 있는 거. 대야에서 그냥 물을 제가 가운데다 손을 찍으면 대야니까 에너지가 나갔다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 얘기가 곧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손을 딱 치면 바로 딱 소리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제가 연못이라면은, 그래서 이게 그 벽면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말씀드린 대로 확산들이 일어날 환경이 있다면은 그것이 딱, 그리고 여우는 있지만 그 직접적인 초기 반사음이랑 뭐 2차, 3차적인 반사음들이 적게 돼요. 그 반사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디퓨저를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적인 공간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울림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초기 반사음이 적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어쿠스틱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만드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자, 뭐 말로만 설명해서 좀 어려우실 텐데 관련 책들을 보시고요. 제가 쓴 음향 시스템 핸드북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흡음은 어느 공간에서든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직접음만 해결하기 어려운 공간에서는 다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방음, 차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처럼 그 흡음, 그러니까 반사를 우리가 제어해야 하는 이유들을 오늘 간단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참조하시고 어떤 공간을 갔는데 너무 많이 울린다. 그럼 이게 너무 많이 울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흡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흡음을 다 해버리면 어려워요. 흡음을 100% 완벽하게 해놓은 공간이면은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서 어떤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뭐 실험실 같은데 뭐 1시간을 못 있어요. 30분도 일반 사람들은 못 있어요. 이 공기의 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사는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의 울림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양을 이 어쿠스틱이라는 걸 통해서 조절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기나 장비로 해결이 안 나요. 어쿠스틱 공간에 의해서 이 건축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제 정리를 하느냐예요.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 직육면체, 정육면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표면적을 더 많이 늘릴수록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공간이 돼요. 어쿠스틱적으로, 그 음향적으로.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박음자가 있고 어떤 종류의 흡음자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 어떻게 뭐 여러분들 이제 그냥 음향에 관련된 분이건 관련 안 된 분이건 아니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유튜버인데 이 말할 때마다 들리는 울림들이 너무 커서 그게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 울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코멘트 쓰시고 감사합니다. 바이.